그 성추행이나 이런 걸 이제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누명을 써서.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남성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자리를 딱 차지하려고. 근데 이제 팔꿈치가 딱 닿으면 사람이 이제 순간 이렇게 딱 떼면 되는데 이제 술이 좀 취했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늦어서 자기가 움직이면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됐고 조사까지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현실 속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채널 통해서 이제 다양한 법률 관련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방하시는 의뢰인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김윤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강청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하지만 쉽게 말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범죄,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어떠세요? 성범죄 가해자는 뭐 아니면 도죠.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았거나. 실제로 뉴스나 뭐 영화로도 예전에 일본에서 한번 만들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성추행이나 이런 걸 이제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누명을 써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 상담도 많이 오고 심심치 않게 오고 또 무죄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팁들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으로 이제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휴대폰을 이러고, 근데 사실은 상담 오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닿는 부위가 손이 아니라 손이 여기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기 객실 내에 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같은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뭐 본인을 지켜줄 만한 증거는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열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팔이 흔들려가지고 여성 몸에 닿았다. 이거 굉장히 경위서에 많이 나올 법한 문구인데요.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한 분은 그 지하철 보면 소위 이제 골드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옆에 난간 옆에 다른 그 옆에 있던 여성분도 그 자리가 탐이 났었는지 그 여성분이랑 서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났죠. 아, 서로 앉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을 한 칸만 옮기면 되는 거였고 이 남성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자리를 딱 차지하려고 그 과정에서 이분의 이제 가슴에 이제 팔꿈치가 닿았고. 근데 이제 팔꿈치가 딱 닿으면 사람이 이제 순간 이렇게 딱 떼면 되는데 이제 술이 좀 취했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늦어서 자기가 움직이면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 여성분도 그냥 바로 뗐으면 말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찰에 신고까지 됐고 조사까지 받았고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술이.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상태랑 결합이 되면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말 억울한데도 경찰이 뭐 그럼 임의 동행하겠냐, 같이 잠깐 가서 진술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면? 경찰이 가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는 않은데, 그 법적으로만 보면은 현행범 체포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가자고 했을 때 곧바로 준비 없이 가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제 말을 잘 하기도 되게 어렵고. 아니면 취해 있거나. 그렇죠. 네.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되게 일단 경찰분들이든 뭐 영무원분들이든 이제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여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같이 가서 이제 조사에 응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딱 잘라서 아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가서 그 다음에 내 신분을 밝히고 뭐 주민등록 좀 보여주고 인적사항 확보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하고 자 나는 누군지 다 얘기했고 조만간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오겠다 내지는 오늘은 지금 술이 너무 취해서 제대로 진술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집에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일 거기 만진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랑 같이 경찰서 가시려 했는데 뒤돌아서 낀다. 이러면 긴급 체포되면
일이 커져요. 굉장히 커집니다. 잘 도망쳐서 가면 괜찮은데 잡혔다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되 특히 조심해야 될 거. 경찰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주면서 자 오늘 있었던 일 써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가 막 거기다 써요. 그리고 내고 와요. 그리고 자기는 진술한 적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가보면은 종이로 다 적혀 있어요. 쓰시면 안 돼요. 이름만 얘기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성범죄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그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반대인 상황도 좀 있을까요? 반대인 상황보다는 동성간이 좀 많아요. 실제로 동성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요즘에. 그 요즘에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는 아닌가요? 최근에 저희 조카가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찜질방에서 잔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원래 그 찜질방은 되게 안전한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피해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범죄니까. 그렇지 범죄니까. 성적 지향까지는 뭐 당연한데 이제 그거를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니까. 여성이 추행을 하는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여성 상사가 이렇게 회식 중에 남성 직원을 추행한다거나 이런 상담은 요즘에 종종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상담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범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더라. 그래도 거의 추행 정도에서 끝나지 않나 그런 경우. 뭘 덜 바라는 건가요 도대체? 아니, 추행이 큰 문제가 아닌가요? 얼마 전에 상담하고 좀 더 가는 거 있었잖아. 강제 추행보다 뭘 더 바라는 건지 도대체. 가해자 아 이거 같은 느낌이 좀. 대본대로 알겠습니다. 대본대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